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3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속으로는 재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존 볼턴을 재수 없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존 볼턴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볼턴은 3대에 걸쳐서 악연이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좌파 정권과 악연이 있어요. 즉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념적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초강경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존 볼턴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가 이익 면에서는 워싱턴에서 지금 가장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사람인데, 국민이 고마운데 이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 임동원 씨, 지금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 임동원 김대중 정권 때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리얼 DPRK 어팔러지스트라고 했습니다. 진짜 북한 변명가다. 북한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경멸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2002년에 북한이 미국 측에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 라고 도발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한 사실에 대해서 임동원 씨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네오콘이 조작한 것이다 라는 투로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존 볼턴은 또 유엔 대사를 할 때 2005년 무렵입니다만은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라이스 국무장관과 더불어 이 존 볼턴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오늘 오후에 아마도 오산 공군기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만난다는 지금 약속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카운터파트라고 볼 수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나서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현안 문제는 북핵 교섭, 그리고 한일 갈등일 것이고, 미국 측에서 바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서 바라는 것은 대북 제재에 협조해달라, 그리고 한일 갈등을 군사면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특히 워싱턴에서 지금 발칵하고 있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국이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발칵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미국도 등을 돌린다. 이 협정으로 가장 큰 득을 보는 것이 한국 아니냐. 따라서 이 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한일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부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존 볼턴은 심지어 정의용 씨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안보보좌관으로 말하자면 임명이 되었는데, 아주 타이밍이 묘합니다. 이미 북핵 판이 흥크러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3월 초에 정의용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덥석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지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볼턴이 외교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볼턴이 거기 있었으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해 보니까 이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볼턴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덫에 빠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로 예정된 싱가포르 회담을 깨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볼턴이 드디어 깹니다. 5월 말이었어요. 그때 북한 측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험담을 하는 걸 딱 잡아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 결정이 지금까지 지켜졌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손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한 이틀 있다가 변심을 해버립니다. 트럼프로서는 아주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해가지고 쇼를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이 볼턴은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도 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리비아식으로 해결하자. 북한 핵 문제를 리비아식으로 해결하자.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다피가 핵을 포기했더니 2011년 아랍의 봄 때 미국이 외면해가지고 가다피를 추방하는데 숟가락을 하나 놓았다. 물론 유럽,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다피가 도망다니다가 결국 맞아 죽었지 않느냐? 리비아식으로 해결해? 그러면은 핵을 폐기시킨 다음에 우리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6월 11일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볼턴이 예상한 대로 회담 내용은 엉망진창이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볼턴은 낭패를 느꼈을 것인데 그때부터 다시 올해 2월 28일까지 이 나빠진 엉망이 된 이 협상 국면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때 쭉 발언한 것을 보면은 은근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씌우는 또는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김정은이가 2018년 연말까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기자가 묻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 이번에는 볼턴의 견제가 먹힙니다. 볼턴과 폼페오 2월 28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구워 삶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타나서 과거에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 같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 해제될라 이런 카드를 내밀었다가 폼페오 볼턴이 견제를 해가지고 회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낭패를 하고 정세현 같은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하는가 하면은 북한도 볼턴과 폼페오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는 아직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볼턴을 이렇게 갈라놓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든 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기적 쇼가 있을 때 트럼프 옆에 있어야 할 볼턴은 몽골에 있었어요. 몽골에 있었습니다. 아마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볼턴이 잘릴 것이다. 볼턴이 하자는 대로 트럼프가 가지 않는다. 라고 아주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아직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볼턴은 핵 군축은 안 된다. 핵 동결도 안 된다. 완전한 핵폐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대북 압박 안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갔더니 트럼프가 거절했습니다. 추가적 압박은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은 뭐냐? 추가적 압박을 했을 때 김정은이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또 한 번 더 핵실험을 하면은 완전히 체면국인다. 그러면 내년 선거에 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김정은을 압박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볼턴이 마음고생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존 볼턴과 트럼프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존 볼턴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핵을 껴안은 상태로 제거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도 쫓아내야 한다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트럼프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을 세계 자유진영의 챔피언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이 독립할 때부터 추구해왔던 가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볼턴의 정책과는 완전히, 볼턴의 정책은 레이건, 부시 같은 사람의 정통 공화당의 생각이고, 트럼프는 완전히 변종이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나토 국가와 불화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미일동맹까지도 돈으로만 계산하고, 기회 있으면 주한미군 철수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트럼프 퍼스트. 그러니까 양립하기가 힘든 사람, 협조가 어려운 사람이 만났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용 가치가 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갈라지지 않고, 또 트럼프도 자르지 않고 지금 하나의 카드로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볼턴이 가장 강경하다. 그러나 그런 볼턴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이렇게 했죠.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결 국면으로 갈 때 그때는 볼턴이랑 카드를 쓰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존 볼턴이 한국에 왔습니다. 거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이 판국에. 존 볼턴이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베까지 요청을 하면 그때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베가 할 리가 없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안에서 존 볼턴은 이번에 와서 정보 수집을 하고 미국의 뜻을 전하고 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지만은, 아마 존 볼턴이 훤히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 특히 이념과 이념적 정체성과 지금 김정은과 제휴해가지고 민족 공조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감정적 반일 종족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를 나중에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중국 쪽에 붙어가지고 북한과는 연방제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한국의 보수 세력만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맡은 게 많은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볼턴의 무능함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런데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볼턴이 모셔야 할 사람은 저 레이건 같은 사람인데, 레이건이나 닉슨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키신저 같은 역할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 볼턴이 워싱턴에 버티고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북핵 비핵화 사기판이 요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고맙고 문재인 측근으로서는 질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볼턴은 문재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든지 경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간적으로는 문재인 씨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피어란 책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